안녕하세요. EBS 연계고등학교 성경리의 국어 강사 함윤성입니다. 오늘은 이춘풍전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춘풍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현대희극에 춘풍의 처라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춘풍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가 좀 찌질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제목은 이춘풍전이긴 하지만 이 춘풍이라는 인물보다는 춘풍의 처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제는 이춘풍의 방탕한 행적과 춘풍처의 활약이에요. 그래서 해제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런 부분이겠죠. 허위에 가득 찬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님도 지금 현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계시죠. 그래서 과연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이 출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은 신경 써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줄거리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춘풍이라는 인물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방탕하게 놀러 다니면서 가사를 탕진했어요. 아내는 굶주림에 거동록타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편이 어디로 가요? 호주에서 2000년간 아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데 평양 명기 이름난 기생 추월에게 푹 빠져서 돈도 탕진하고 심지어 하이노릇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남장을 한 후 여기서 남장을 한 건 중요한데요. 평양감사의 회계 비장으로 평양에 갔고요. 그리고 이 아내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이춘풍은 추월에게 뺏겼던 돈도 다 되찾고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춘풍의 모습이 나름 해악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서술상의 특징, 작품 밖 서술자를 단일한 시각으로 서술한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고전 소설은 다 전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독백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해 생각을 드러낸다. 편집적인 논평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베니스의 상인도 아무래도 남성, 여성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에서 같이 어떤 모티프를 같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사의 서사기는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내가 비장으로 된 다음에 춘풍을 위기에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춘풍이 아직 정신 못 차려 아내는 함부로 해요. 그래서 다시 살짝 나가서 비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춘풍이 쩔쩔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자세히 봐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더니 춘풍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양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고 그리하였노라. 결국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게 허세를 부려 끝까지 정신 못 차려요. 이런 인물들이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써주세요. 박지원 호질의 북곽 선생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죠. 그렇지? 끝까지 자신의 어떤 허세를 부리는 또는 자신의 지금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인물로서 북곽 선생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장 여인의 의미, 아무래도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당시의 관습과 제도에 맞서기 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성의 권위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여성이 여성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남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풍의 성격은 무능하고 방탕하고요. 특히나 위선과 허세,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해요.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 잘 있었는가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 남긴 듯이 여기저기 늘어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이춘풍이 막 그러고 있어요. 사실 아내가 다 돈을 찾아줬는데 지금 다 탕진했는데 춘풍에게 다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춘풍이 온갖 교태를 다할 적에 참 기구하고 볼만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춘풍의 모습을 참 볼만하다라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논평을 해주고 있죠. 서술자의 그리고 편집 논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내가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양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리하였노라. 뻥치고 있네요. 맞지?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에 끝까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고 그날 밤에 부부들이 원앙금치 펼쳐놓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뭐예요? 역시나 편집자적 논평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얘기했어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바뀐다? 제가 원생 목리록이라는 작품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서술자 바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의 구성도 들어가지 않죠. 두 번째, 작품 속 등장인물이 서술자다?
서술자는 전직 작가 시점인데 작품 속 등장인물이 서술자라는 얘기는 몇 인칭이라는 얘기야? 1인칭이라는 얘기잖아.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등장인물의 심리를 대화와 행동으로만 제시했다? 아니죠.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정한 공간 안에 사건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정한 공간이 두 군데로 나오잖아. 그리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복의 밑줄 친 부분과 발의 성격에 가장 유사한 것을 얘기했는데요. 볼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여기서 말하는 두터비는 뭐 보통 탐관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리를 막 불고 있어요. 그럼 파리는 보통 말하는 백성들을 보통 상징하고요.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엄 똥덩이잖아. 똥. 곧 두터비가 곧 탐관오리가 민중들을 가혹하게 수탈을 해서 얻어낸 그런 물질을 여기서는 두엄이라고 했어요. 건너선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든요. 백송골, 여러분 송골매 아시죠? 두꺼비를 잡아먹는 매가 있으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그럼 이 송골매는 뭐를 뜻해? 뭐 암행어사라든지 또는 고위관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슴이 끔찍 깜짝 놀라서 풀떡 뛰어내다가 두엄 안에 자빠졌어요. 그쪽 걸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넘어졌어요. 뭐하고 있어요? 두꺼비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 희화화라는 얘기는 대부분 풍자입니다. 풍자화해야 비판이에요.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요. 초장과 중장은요. 초장과 중장과 그리고 중장의 목소리 달라요. 초장과 중장은 두꺼비를 바라보는 사람의 목소리고 맨 마지막 중장은 두꺼비의 목소리인데 두꺼비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지했어요. 모처라 날랜 날심망정 애얼질 뻔하게라. 내가 날랬기에 방종이지 딴 사람 같으면 넘어져서 멍들 뻔했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뭐하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고 허세를 부리고 있죠. 누구랑 비슷해? 맨 마지막에 춘풍의 목소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춘풍전이라는 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될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구원가 함윤성 선생이 여러분들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